여러분, 오늘은 어떤 차별을 받으셨나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는 질문처럼 이런 질문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눠야 하는 질문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차별은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좋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네, 안녕하세요. 월간옥인의 박유리입니다. 네, 월간옥인의 정서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긴의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 담당 PD 이예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오프닝 질문이었던 우리는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오늘은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먼저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차별들 이제 받고 계신가요? 일단 저부터 얘기하자면, 네. 사실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았어요. 네. 그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아, 네. 그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름이 누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게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저를 차별하셔서 제 이름을 네, 장명소에서 본인이 짓지 않으시고 이제 야 딸이니 니들이 알아서 지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아빠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이제 장남이죠, 제 동생이. 네, 제 동생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 이름을 갖고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저를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차별들 사실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부장제 사회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되게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상적으로 예를 들자면 화장을 왜 안 하니? 맞아. 그쵸.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네. 그리고 그리고 결혼 안 하냐? 약간 이런 온갖 얘기들. 무례한 질문들을.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고 또 기자로 살면서도 여자 기자라서 또 겪게 되는 차별들도 사실은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은 좀 어떠신가요? 먼저 서영 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차별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어떤 일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제가 직접 겪은 차별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 학생들이 이제 여자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한다거나 이제 대놓고 이제 외모 순위를 매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에 대한 잣대를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요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저는 또 미디어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성에게 이렇게 더 씌워지는 그 코르셋들이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TV만 켜도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미디어가 남자의 몸은 그렇게 다루지 않는데 물론 요즘은 약간 좀 여성향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한데 아주 그냥 유구한 문제가 여성의 몸을 굉장히 조각내서 보여주는 맞아요. 다리, 발목, 팔, 어깨, 가슴, 허리 막 이렇게 조각내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참 끔찍한 카메라 촬영 기법인데 우리가 워낙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의 몸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보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특히나 여성의 몸을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되게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미디어가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되게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태어날 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름이 다른 이름이 될 뻔했는데 오! 물론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거든요. 첫째고 저희 할아버지도 저 예뻐하시죠. 네, 잠깐만. 네. 할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시긴 했는데 그와 별개로 사실 이렇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 있었다고 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동생이 남자, 동생도 여동생이거든요. 동생이 남동생이었으면 그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손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쵸. 약간 일상적으로 자리 잡은 하나의 네.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겪잖아요. 저도 화장 왜 안 했냐 이 소리 진짜 많이 듣고요. 네. 그리고 옷도 치마 안 입고 저는 원래부터 뭐 장난감도 되게 다양한 장난감을 좋아하고 인형도 좋아하지만 또 로봇도 좋아하고 기계 장비도 만지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무슨 여자애가 그런 걸 만지고 있니? 그쵸.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좀 불편한 부분이 그 차를 주시는 분들은 다 거의 여성분 같은 직장에 있는데 네. 약간 당연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분명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공평하게 그냥 누구나 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또 그런 느낌을 안 받겠지만 그쵸. 다들 어딜 가나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걸 보시잖아요. 호칭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사실 지역에서 살면서 그나마 덜 차별받는 이유가 제가 기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남자 기자들에게는 예를 들어 뭐 박 기자, 이 기자, 정 기자 이렇게 부르지만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죠. 되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호칭이라고 생각해 말을 하고 싶은데 뭐 아가씨 이렇게 부른다거나 뭐 그런 호칭들 그쵸? 김양 옛날에는 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부르는 것처럼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덜하긴 해요. 그렇게 아가씨 기자한테 여자 기자한테 아가씨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에 옥천 왔을 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타깝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저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를 기분 나쁘게 할 그쵸. 의도를 가지고 아가씨 이렇게 부르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상 속에 우리 인식 속에 너무 깊게 들어가 있는 이 차별이라는 게 정말 심각하게 뿌리 깊게 내려가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맞아요. 드는 장면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농촌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제가 겪은 게 물론 엄청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학을 이제 가면은 여러 곳에서 온 학생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에서 왔다 혹은 이제 그러니까 서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맞아요. 미묘한 그게 있어요. 네, 너네는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거 없냐? 이런 맞아. 이야기들이 사실 엄청 뭐 의도를 갖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서울에는 있지만 거긴 없을 것. 너네 집 농사 안 지어? 이거 되게 많이 듣고 그쵸, 그쵸. 제주도에서 온 친구들은 다 귤 농사 짓는 줄 안다거나 네.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미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미디어에 계속 그런 이야기만 노출이 맞아요.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 같다는 네. 느낌이 듭니다. 되게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그 외의 것들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농촌에 대해서 사실 너무 편견 같은 것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저희가 왜 오늘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차별금지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월간호기내에서 지난해죠 이제 2021년 11월호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다루기도 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긴. 네. 그리고 얘기를 다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그 시민사회 단체가 있고요. 여기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0월 18일인가에 출발을 하셨을 텐데 아마 부산부터 서울 국회까지 한 500km 정도를 도보로 행진하셔서 그 500km를 걸어가시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도보 행진을 하셨었는데 그때 당연히 옥천을 지났습니다. 네, 옥천을 지나야죠.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옥천 지나실 때 저희랑 어떻게 좀 잘 연결이 돼서 저희 둔벙에서 구례시를 운영하는
그 지역문화 창작 공간 둔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분들과 함께하는 그 주민 간담회를 열기도 했었고요. 그날 또 마침 10월 27일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이원에서 옥천읍까지 걸어서 또 이제 오셨었어요. 그때 제정연대 활동하시는 분들 그때 함께 저희가 도보행진을 하기도 하고 그 현장의 모습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 월간옥인의 11월호에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11월 9일, 10일까지 도보행진을 하셨고 그 이후에 차별금지법이 잘 제정돼서 넘어갔다면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11월 10일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때 당시에 심사를 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또 한 번. 보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2024년까지 좀 심사 기한이 연기되는 상황이 됐죠. 2024년. 네. 2022년인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지금 벌써 2년이 그러니까요. 네,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이네요. 네. 좋은 시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그 제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현재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같이 계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위원장님 전화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 듣고 또 저희가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몬도그로소라는 일본 아티스트와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시아의 별 보아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Everything Needs Love라는 노래고요. 가사가 정말 좋은 곡인데 영어 가사라서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 가사가 굉장히 좋으니까 나중에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There's a sound I hear in the dark. It's a secret that's sung by the vanishing stars. The lost summer losing its song to tears. It whispers, I was born to be remembered. As the voices rise and reach out, comes a ray of the sun through the blanket of clouds. The crying sky and it's a secret cat. She calls the truth of fun. Always stay here in my heart. Everything that's everything that's
losing a song to tears and whispers. I was born to be remembered. As the voices rise and reach out, comes a ray of the sun through the blanket of clouds. The crying sky unlocks a sacred cat. She calls the truth of fun. Always stay here in my heart. Everything is everything is pretend and listen to the raindrops. Fly over valleys and the hilltops. Glide down and dive into the ocean. Let tides spill over your emotion. Everything is There's a sound I hear in the dark. It's a secret that's sung by the vanishing stars. The lost summer losing its song to tears and whispers. I was born to be remembered. As the voices rise and reach out, comes a ray of the sun through the blanket of clouds. The crying sky unlocks a sacred cat. She calls the truth of fun. Always stay here in my heart. Everything is everything is everything is everything is everything is 네, 그러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혜정 공동집행위원장님 전화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들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옥천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고요. 네, 본래는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강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함께 좀 이야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그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과 관련해서 또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최근의 근황들 좀 어떠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이 되었는데요. 2021년 11월 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지금 24시간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1월 6일 기준으로 이제 농성 60일이 되었고요. 네, 지금 거의 매일매일 다양한 분들이 지킴이로 또 이 농성장을 지켜주시고 저녁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문화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경우는 사실 2007년부터 이 제정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법 제정을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 국회까지 또 도보행진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또 사실 국회에서도 미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서 계속 농성하고 계시면서 싸우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국회가 지금 사실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시기가 되게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지금 거의 이제 개점 휴업 상태로 좀 중요한 법안들은 잘 다루지 않고 이제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거의 중요한 법안들은 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도 이 국회 앞에 있는 이 농성단을 1월 11일부터는 저희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좀 전면 전환을 해서 저희가 2달 동안 직접 이제 시민들을 만나러 좀 다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도보행진 때처럼 전국을 또 순회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이때는 그 도보행진도 그랬었고 저희가 작년에는 또 평등버스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러 갔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한 번도 서울시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네네. 이게 뭔가 늘 저희가 뭐 국회 앞이나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대규모 집회는 해봤었는데 저희가 서울의 마을을 만난 적이 없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 방문해보고 또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을 좀 몇 곳을 좀 돌아보는 거를 계획을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 앞에서 하시는 것도 텐트 농성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네, 전 그 현장 사진을 보는 것도 되게 힘차 보였었거든요. 뭔가 유쾌해 보이고 했었는데 올해 그 계획하고 계시는 활동 역시도 재미있고 유쾌한 가운데에서 좀 건강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사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되게 많은 시민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국회 앞 농성장이 이제 60일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농성장을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간격으로 각자 다른 단체에서 지킴이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시는 단위를 보면 뭐 여성단체, 그리고 진보정당, 뭐 장애인단체, 뭐 성소수자 단체 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의제 단체들이 다 오시는 것 같아요. 뭐 청소년 운동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홈리스 행동도 오시고 지금 제가 만나봤던 어떤 의제들 중에는 저희 농성장에 안 오신 곳이 정말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단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고 또 지킴이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저녁에 진행되고 있는 이 고정 프로그램들을 보면 화요일은 화요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종단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수요일에는 다양한 인권 영화들을 보는 평등 스크린 아니면은 격주로 저희가 거리 강연회를 또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키 살롱에 이제 또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네네. 노년의 페미니즘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목요일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에서 이제 목요일은 QO일이라고 해서 이제 성소수자 분들하고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장소에만 있어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법을 지지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흔히는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고 성소수자들이 만들고 싶어한다 라고만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실은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이다 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이제는 사회에서 상식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 보통의 시민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정말 이 국회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몇 명 아니고서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합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 국가인권위 설문조사 같은 데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네. 설명해 주신 대로 되게 다양한 단체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이미 사회적 합의는 모두가 이루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구도 차별하지 말자는 이 법이 여태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주춤하게 하게 만드나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게 이 소위 말하는 표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춤하는 거다라고 좀 이렇게 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아직은 좀 어떤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앞서서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여러 설문조사 기관에서 늘 70% 이상의 이 응답자들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 그 어떤 법안을 이렇게 계속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이 늘 제정을 지지했었는데 제정을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던 법안이 있었던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과대대표되고 있는 이 성소수자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좀 이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라는 단위가 또 꾸려지기도 하고 어제 그래서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과대대표되는 목소리가 실은 되게 소수라는 것을 또 되게 가시화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지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좀 계속해서 국회에 보여주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주춤거리는 것들도 사실은 이 표를 정말 의식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편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미디어를 통해서 왜곡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 법 이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포괄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한국 사회에 이미 여러 가지 개별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지금 각자의 영역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되게 많은 변화들을 또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럼 개별법을 더 잘 만들고 이제 계속해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자꾸 이제 논란이 생긴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실제로도 많이 받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갈수록 어떤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 사유로만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게 좀 점점 모호해지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직장에서 내가 임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다퉈보고 싶어요. 근데 그랬을 때 지금 나의 위치는 어떠하냐면은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이랬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이 부당한 임금 체계의 문제가 내가 비정규직이어서인가, 여성이어서인가, 장애인이어서인가, 이게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누구와 어떤 법으로 다퉈봐야 하는가가 피해자가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이 차별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고민을 국가가 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겪고 있는 이 상황,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단일한 기관에서 살펴보고 같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법이라는 것은 정말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인데도 되게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치 특정 집단이나 아니면 계층만을 위한 법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사실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별이 무엇인가를 우리 사회가 진단하는데 아직 서툴거든요. 이런 게 좀 사회적인 의제가 되어서 진단하는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내가 일상에서 겪었던 것이 차별인지 아니면 내가 운이 그냥 좀 나빴던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직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직장갑질 119의 이 활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단어가 생겨났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게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운이 안 좋아서 불행해서 그냥 어떤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괴롭힘이라는 이 부당한 어떤 직장 내에서 철회되어야 하는 그런 문화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다퉈볼 수 있구나를 알게 됐던 것처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내가 겪고 있는 이게 차별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되게 이 보편적인 시민들에게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은 고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차별금지 사유가 지금 3가지 법안에는 21가지, 그리고 장혜영 의원 안에는 23가지의 사유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 차별만 보더라도 노키즈존, 이런 게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시기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나이만으로도 겪는 되게 다양한 차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어나가면서 이 경력 차별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또 되게 목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성차별, 성적 지향, 그리고 내가 누구와 사는가, 누구와 살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시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로 하는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혹은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삶에서 시민들이 언제나 좀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이 사회에 있다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게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정말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청취자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설명을 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은 지금 대선 앞두고 있어서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어쩌면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있긴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희망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차재현 쪽에서는 올해를 또 어떤 해로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사실 이제 또 주신 질문의 취지가 그래서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 네, 희망적인 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걸 계속 지적을 해야 차별금지법이 좀 이야기가 되는 의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먼저 말 걸지 않아도 기자들이 먼저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어떤 순간들에 차별금지법이 계속 호명되는 그런 순간들을 좀 자주자주 목격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정말 시민들 사이에서의 변화를 좀 보다 보면 이제는 정말 연내 제정을 저희가 2021년에 이제 이루지는 못했지만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뀌어 왔고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농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 국면도 아닐 때 차려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저희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앞에 농성장을 또 차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는 국회 코앞까지 왔다라고 저희는 또 진단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1일부터 출발하는 유세단의 이름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이라고 지었는데요. 2022년에는 정말 이 지난해에 쌓아왔던 이 정말 크고 많이 모아주셨던 시민들의 힘이 정말 이제는 재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는 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다양한 사업들을 또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호명하고 저희도 저희 동네 정치인들에게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서 실제 법문으로 명문화될 수 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역에서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위원장님 신청곡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난해 구하숫자들이라는 그룹하고 오프닝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은 구하숫자들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뢰를 했지만 구하숫자들의 어떤 색깔로 노래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말 너무 좋은 가사를 또 써주시고 곡도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민들하고 저희가 자주 듣고 싶어서 저희가 만드는 많은 영상에도 이제 삽입이 되고 있는 노래인데요. 특히 이제 가사를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은 노래여서 가사를 좀 중심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옥천에서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옥천 시민분들도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해 주신 구와 숫자들 오프닝 듣고 가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울어야 하는 날이 있어 내 앞에서만 열리지 않는 문을 만나면 때로는 커서 때로는 작아서 조금 특별한 색깔을 좋아해서 넘지 못하는 성이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이제 안무를 정하기로 해.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세 번 노크를 하면 활짝 열어주기로.
네, 장혜정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구화 숫자들의 오프닝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진짜 좋네요. 이제 간직하고 싶은 가사였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0월 27일에 지난해 10월 27일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도보행진이 옥천을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둔벙에서 활동가분들 초대해서 주민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간담회 현장을 또 같이 했었던 분들이시죠. 지금 마침 정서영 기자와 우리 네. 정서영 기자님과 그리고 이혜수 PD님 두 분 다 간담회 현장 같이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거 있으셨어요? 아, 기억에 남는 장면이요? 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이야기? 전 송윤섭 위원장님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았어요. 아, 네. 그래서 송윤섭 위원장님 이야기를 또 따로 직접 육성으로 들으려고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듣다가 이제 듣고 이제 지금은 조금 더 간담회 얘기 한번 좀 더 나눠보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간담회를 저녁에 진행을 했었고 그날 오전부터는 이제 그 활동가분들이 이원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영동에서부터 이원 지나서 옥천읍까지 걸어오셨어요. 근데 저도 그 도보행진을 이원에서부터 저는 합류해서 같이 옥천읍까지 걸었는데요. 그 현장 걸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제 막 길을 걷다 보면 논밭에서 일을 하시는 주민분들 만나게 그쵸.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게 전 되게 되게 약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네요. 편견일 텐데 그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나 주류 매체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보는 것이 다 막 반대하는 얘기들 네. 막 와 항의하고 막 시뻘건 글씨 막 써놓고 막 욕하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약간 내심 불안했거든요. 혹시 도보행진 하다가 진짜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괜히 네.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와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막 들에서 일을 하시던 주민분들이 저희가 이제 막 여러 명이 그때 한 10명도 넘게 같이 걸었거든요. 근데 막 여러 명이 이제 왜 무지개 깃발 들고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길을 걷고 있으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 너무 쟤들 뭐야 이렇게 놀라시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되게 경계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누군데 이렇게 여기서 걷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같이 걸으셨던 차재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그 미류 선생님께서 저희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때문에 국회까지 걸어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되게 표정을 되게 환하게 바꾸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되게 걱정되신다는 어투로 아이고 고생하네 이러시면서 막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는데 이렇게 막 손 흔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좀 그 장면이 사실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살고 있었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그 간담회에서 또 기억에 남았던 거 네. 바로 이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누리 기자님이 또 짚어주셨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네. 한 번도 둘이서만 걸었던 적은 없다 얘기하신 거랑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법안 맞아요. 내용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묻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던 네. 게 또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해수 PD님이 얘기하신 그 말은 앞서서 얘기했던 얘기는 이제 미류 선생님과 이종걸 선생님 두 분이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두 분이서 이제 도보행진을 하셨는데 그 길을 걷는 매 코스마다 매 구간마다 항상 같이 걷는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항상 단 한순간도 우리 둘만 걸었던 적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셨었거든요. 함께셨군요. 네. 항상 누군가가 함께 나와서 걸어주고 응원을 보내고 또 현장에서 같이 걷지는 못하더라도 걱정을 보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도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말씀하신 게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
네, 실제로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앞서서 장예정 위원장님하고 통화하면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나랑은 되게 상관없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 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차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실 어떤 특정 누군가만을 위한 법은 아닌데 너무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 헌법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이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네. 여자라서 차별을 받고 우선 네. 네, 농촌에 살아서 차별을 받고 혹은 어려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온갖 이유로 다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영 기자님 같은 경우는 혹시 현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이런 거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길을 걸으시면서 스티커를 붙이셨거든요. 평등길이라는 그 도보 행진의 제목이 평등길이었는데 그 평등길 단어로 스티커를 붙이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역 곳곳에 이제 걸으시면서 전화하시고 다니셨구나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옥천읍에 혹시 나오실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나시면서 이 동그랗게 생긴 평등길이라는 스티커 어디 붙어 있나 맞아요. 한번 한번 찾아보시면 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월간 옥인에 관련해서 또 맞아요. 자랑해드릴 게 있어요. 좋은 저희가 소식 있죠. 네, 하하하. 여기 화면에 잘 나오나? 여기 좀 네, 저희 옥인의 2021년 11월호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쓰는 옥인의 제호는 이게 아닌데,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것이 아닌데요. 저희가 이때는 차별금지법 제정 도보행진이 한창이었고, 또 마침 저희가 지면에서 관련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서 이 뒤에도 이렇게 있는데, 네. 너무 이거 화면 예뻐요. 어떻게 쓰지? 중간에 네,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길버체라고 해서 이게 이게 기본 베이스가 라디오니까 네. 길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무지개 색깔이에요. 일단 요거는 색깔이 바로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글씨의 색깔이 무지개로 지금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무지개가 LGBT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색깔로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인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색깔을 상징하는데요. 길버체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버체를 만드신 별명이신데 숲이라는 선생님과 제람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두 분께서 올해 새해에 길버체 해례본을 만드실 예정이신데 여기에 월간 옥인의 이 표지 그림을 너무 쓰고 싶으시다고 본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길버체 사용 예시 그림이라고 하시면서 네 저희에게 표지 고화질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영광스럽게도 길버체 해례본에 또 월간 옥인의 표지 이야기가 또 같이 함께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자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옥천의 자랑. 왔어요. 네, 옥천의 자랑.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당시에 저희가 간담회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고 도보행진 때도 또 함께 걸어주셨던 또 지역 주민분들이 또 꽤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안남에 사시는 송윤섭 이장님께서도 함께 또 길을 걸어주시고 간담회 오셔가지고 여러 좋은 말씀들 나눠주셨었는데 농촌이라는 어떤 지역이 받고 있는 차별, 농민들이 받고 있는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해주셨던 게 되게 인상에 남았어요. 옥인의 이야기라는 코너에서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차별금지법 도보 행진이 옥천에서 이어졌을 때
위원장님이 도보 행진 및 간담회 참석까지 쭉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혹시 그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실제 차별금지법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공감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렇게 사회운동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그 평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체감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운동에도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쫓겨야 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쫓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이제 이렇게 이제 진짜 체감하게 되고 뭔가 그런 사실들 왜 이런 모순이에 가능한지 왜 뭐 때문에 이런 모순의 세상이 이렇게 반복돼야 되는지 이런 이제 물음 속에서 학생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사회운동을 하게 됐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나 그 평등해야 되고 그래야 평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늘상 하다 보니까 이번 차별금지법 특히나 사회적으로는 많이 공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진짜 그 강자를 부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것들이 좀 빨리 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동참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도보 걷는 길을 쭉 함께 하셨는데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리 옥천 그리고 농촌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 송윤섭 위원장님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안남에 들어와서 살면서 농민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뿐만 아니라 진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 삶이 좀 이렇게 풍요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사람답게 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지 못함이 개인적인 무능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한된 그 뭐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진짜 그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여성 농민들이 참 이렇게 좀 진짜 차별받고 사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안남에서 성인 문해 교육 특히나 어머니 학교라는 것들을 만들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그 어머니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상갓집에 문상을 가보는 일이 있었는데 60평생 70평생 사시는 분들이 진짜 그 살면서 동네에서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내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문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초상이 나도 먹거리를 만드는 일만 했지 그분하고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 여러 가지 경험한 바들이 있고 뭔가 그분을 잘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항상 뒷전에서 물러나서 뭐 그런 일들을 해서 문상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농촌 사회에는 특히나 뭐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농촌에서는 그런 차별들 이것들이 그냥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일상이 돼버린 뭐 그런 현실들이 안타까워서 진짜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사실들을 또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하기에는 또 좀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걸리적거리는 게 또 여러 뒷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달라붙기 때문에 이제 아예 뭐 함구하고 사는 건데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농촌 사회에서도 그런 보편화된 얘기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하나만 덧붙이자면 우리 옥천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어떤 연대 움직임을 또 함께하면 좋을까요? 실제 좀 이렇게 그런 토론의 자리들이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단위에서는 아니면 이게 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더 많은 활동들이 있는 그 도시 지역에서는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뭐 토론의 자리도 마련이 되고 하는데 농촌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자리들이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날 이제 전국 순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옥천에서 같이 결합하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토론의 자리,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국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인지하고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그 대화의 장을 계속해서 가져가셨다고 했잖아요. 안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대화의 장이 지속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이 되면 일상화되어 있는 진짜 한평생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살았던 분들조차도 사실은 이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우리가 그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차별이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애를 써가는 그런 모습들을 갈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송윤섭 이장님 얘기 통해서 농민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농촌에 살기 때문에 사실 겪게 되는 차별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욕구나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도 농촌의 이제 소외나 배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차별금지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서영 기자가 주말에 또 보면 좋은 영화 네, 추천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쵸. 이번 주말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요.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그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 분들과 그의 부모님들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존재 자체로 자신의 존재 자체로 사회에서 부정당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마음일까 떠올려보면 그냥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슬픔에 이제 부모님께서 함께 공감하고 연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모라는 그 틀을 벗어서서 이제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연대하면서 이제 연대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던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제가 봤는데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OTT에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고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 추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또 어떤 노래죠? 네, 마지막으로는 또 이번 그 차별금지법 주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혜영 씨의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노래고요. 네,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두가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또 차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사에도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사에 한번 집중하시면서 오늘 나눴던 얘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긴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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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늙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랄라 리랄라 리랄라 리라 리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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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리랄랄라.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별해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